뭐 제목을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능력으로 평가받는 추미애 장관.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딱 어제 그 추미애 장관을 보고 나서 딱 들었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수정을 했습니다. 일단 가제목입니다. 태음아, 누난 말이다. 이런 제목으로 좀 고쳐봤는데 제가 멀리 떨어져 앉길 잘했군요. 어제 이제 대정부 질문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인물이 우리 또 추 누나. 네. 누나가 어제 또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으셨어요. 어제 그 대정부 질문 보셨나요? 봤습니다. 네. 다 보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김태흠 의원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이제 티키타카 하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추미애 장관을 딱 봤을 때 그렇게 나이가 많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냥 뭐 옆집 누나 같고. 그렇진 않습니다. 네. 보니까 추미애 장관과 저와의 나이 차이가 네. 추미애 장관과 우리 모친과의 나이 차이보다 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모친 쪽에 더 가까운 네. 추 장관님인데 네네. 일단은 워낙 또 젊은 감각을 유지하시니 누나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자, 그런데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 의원이 하나 있었어요. 네. 김태흠 의원. 나이 좀 들어 보이죠. 나이 들어 보이죠. 네. 나이가 상당히 들어 보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추미애 장관이 그 선수가 좀 앞선다고 해갖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 좀 신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뭐 제가 뭐 국회의원들 나이를 꿰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네.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자, 그랬더니 김태흠 1963년 1월 11일생 63년이요? 63년생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들어 보이시네. 그러니까요. 근데 추미애 장관은요 1958년 10월 23일생입니다. 어우, 5살? 5살이나 많아요. 그래서 김태흠 의원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김태흠 의원이 연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싸가지가 없네. 이 김태흠 의원 하면은 또 우리 또 예전에 누나가 딱 떠오르잖아요. 이 박근혜 누나 쪽 라인이잖아요. 그렇군요. 누나를 이렇게 늘 누나가 챙겨주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의원인데 우리 또 박근혜 누나 같은 경우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가요? 말을 못해요. 써준 게 없으면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태흠 의원이 가서 이 누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나는 이렇게 들어주는 미덕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 키워드를 딱 꼽아봐라라고 하면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거 너무 좋은 것만 땄네. 그러니까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있는 그대로 하셔야죠.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이런 느낌이 제일 강했습니다. 근데 저는 느낌보다는 네. 둘이서 맞짱을 뜬다고 할 때 이거는 네네. 이제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네. 어제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사람 둘이서 맞짱을 뜬다고 할게요. 네. 보스들끼리. 네. 그러면 어떤 게 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맞짱 뜰 때 지는 거 보스끼리 네. 딴 사람한테 잃을 때. 저는 자꾸 자기 편을 바라볼 때 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인 거죠. 뒤를 이렇게 자꾸 아니면 심판한테. 심판 심판. 이거 안 막습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말을요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소리를 그냥 추미애 장관을 보고 직접적인 소리를 그렇죠. 질렀으면 저는 그건 인정하는데 그렇죠. 항상 지르기 전에 일단 봐요. 일단 보고 그렇죠. 그래 저기서 응원하는 소리가 들린다 싶으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죠. 상대방 그러니까 뒤에 혹시 우리 편 애들이 없을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아직도 있나? 그러니까 아직도 어디 있나? 간 거 이렇게 아니지? 계속 있는 거 맞지?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 저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보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작정을 하고 들어왔었던 걸로 보여요. 네. 그런데 우리 김태흠 의원이 잘못 생각한 게 우리 누난 말이다. 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단다. 그럼요. 그걸 몰랐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장관이 국회에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속마음이 나왔었거든요. 좀 싫은 소리도 들으려고 그렇게 오는 자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싫은 소리 내가 듣겠는데 그걸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참 오해하고 계시는 게 우리 김태흠 의원이 우리 누난 말이죠. 자, 우리 누나가 첫 번째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걸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지역구 5선 국회의원. 5선이면 직업이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렇죠. 20년 동안. 너네 엄마 뭐 하시니? 엄마 국회의원이야?
뭐 내년에 물어봐도 국회의원, 4년 뒤, 5년 뒤 계속 국회의원인 거예요. 네. 자, 소선거제 도입 후 서울 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최초의 판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여당 대표,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최초의 TK 출신 당대표, 네.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임기를 다 채운 최초의 당대표. 전 마지막 게 사실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당대표가 임기 2년을 다 채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추 대표가 하고 나서 이제 이해찬 대표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네. 올 8월이 되면.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만났던 누나들이 좀 띄엄띄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띄엄띄엄 본 거죠. 띄엄띄엄 이제 처음에 최근에 이슈였던 박원순 시장 이슈를 갖고서 그렇죠. 그게 왜 아들 문제랑 같이 연결되는지부터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픈 약점이다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했는데 그 우리 누나는 그 또 너무 또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공격이죠.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 멈칫멈칫하게 되고 원래 또 싸움할 때 제일 불리한 게 큰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쪽이 불리하잖아요. 네. 당위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자,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추미애 장관의 그 일화 하나만 좀 또 소개를 해볼게요. 네. 우리 누나가 어떤 누나냐면요. 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경찰서장이 한밤중에 추미애 당시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와 내일 다시 신청할 테니 꼭 발부해달라며 신경질을 낸 일이 있었다. 추미애가 영장 청구권자는 검사인데 서장께서 왜 직접 전화를 하는가? 판사가 한번 결정해 외부로 나간 일은 번복할 수 없다라고 응수했는데 다음날 법원장이 불러 아버지 같은 경찰서장에게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서장이 그리 화가 난 것이냐라며 질책했다. 추미애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검찰 쪽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경찰서장이 찾아와 사과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나이 어린 초임 판사에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만만하게 보던 주위 사람들에게 추미애는 그렇게 껄끄러운 여판사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아니지. 그게 껄끄러운 여판사, 이 여자를 강조하는 네네. 아주 쓰잘데기 없는 글인데. 네. 네, 실력으로 그렇게 입증을 하고. 그렇죠. 본인이 그러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반대를 하고 네. 옳다고 생각하는 걸 밀고 나가는 게 참 네.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진정한 여성주의다. 여성주의 활동가다.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네, 거잖아요. 그런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우리 태흠이 의원이 좀 말이 이상한데요. 그동안에 상대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너무 겸손했던 그런 분들을 많이 상대했던 것 같아요. 네. 적으로든 같은 편으로든 간에. 그런데 지금 어제 보여줬던 우리 누나의 그 스탠스를 보면 제가 막 가슴이 떨려요. 우리 누나만 보면. 제가 지금 자꾸 네. 활동가 뭐 누나 막 여기 막 섞었으니까 내가 어디 스탠스를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 네. 어버버 되잖아요. 네. 하나만 하세요. 누나. 우리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설레게 만들어요. 아, 그래요? 네. 딱 보고 있으면 이 당찬 모습. 거기다 또 전문가적인 포스. 그다음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말빨. 네. 모든 면에서 정말 사람을 설레게 만드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네. 이 상대방을 되게 가짱케 보는 눈빛.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네가 알고 있는 건 나도 다 알아. 그러니까 이런 니들이 알고 있는 건 나 다 알아. 뭐 하나 이렇게 흔들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다 느낌. 주고 있는 네, 거야. 맞습니다. 이런 포스. 네. 저는 굉장히 당당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음. 일단 추미애 장관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 그 원죄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입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탄핵을 결정했던 순간부터 뭐 밉상이었기도 하고 지금까지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데 저는 그 탄핵의 결정은 본인의 소신이었다라고 하면 동의할 수는 없지만 존중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추미애 장관이 멋있는 모습은 뭐냐면 탄핵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시 됐을 때 분명히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모습에서는 훨씬 더 강직함이 느껴졌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어제 같은 모습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게 본인이 지금까지 봤던 검찰의 모습들하고 본인이 봤던 미래통합당의 야당의 그 월권
야당의 목리를 받던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국무위원이라도. 네네. 하지만 만약에 정말 본인이 잘못 생각했고 나중에 그런 사안들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사과할 수 있고 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무조건적으로 검찰하고 나를 세우지는 않았었거든요. 네네. 어제도 뭐 세련되게 비판한다고 해야 되나? 네. 아니면은 또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 발 물러설 때도 있고 왜냐하면 그때 최강욱 위원이 질문할 때 네네. 최강욱 위원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약간 받아주는 그렇죠. 형식 정도였지 거기서 더 나가서 말실수를 하거나 그러시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종기 얘기를 계속 물고 늘어졌으면 안 됐죠. 그 종기를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그 뭐. 종기를 확인해 보셨냐는 발언에서 저는 딴 생각했죠. 네, 저는 딴 생각했습니다. 아, 네. 아니 저도- 그걸 어떻게 저도 같은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종기가 아니잖아요. 네, 엉덩이에 엉덩이에 난 난 종기를 종기를 확인해 봤냐고. 아, 그래서 이건 선을 넘는구나. 최강욱 의원이 잘못했습니다. 네, 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 병원 기록을 확인했냐는 그렇죠. 얘기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뭐, 김태흠 의원이 잘못한 거는 뭐 누가 봐도 다 주제하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막 정말 존경하고 정말 좋아한다라고 하는 우리 누나를 네.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뭐라고요? 추미애 장관 누나를 왜 좋아합니까? 당당해서 좋아합니다. 능력 있고 당당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호불호를 따진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그런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남성 장관이 있을 때 하고 네. 지금 현직 그 당당한 여성 장관하고 어느 장관이 더 마음에 듭니까? 그러니까 그게 남녀의 문제를 가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뭐 굳이 뭐 남자가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능력 있고 당당한 분이 계시면 네. 남자든 여자든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진짜 꼴값만 떠는 것들이 있으면 무시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제 그 한 10여 분 되는 영상들을 다들 보셨겠지만 왜 지금 이 발제를 준비했냐면 우리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좋아하는 이유는 추미애 장관의 모든 과거의 행적들이 다 옳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 분명히 모든 인간들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용기 있게 사과할 준비도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네. 남성 여성을 떠나서 본인의 능력이 한 번도 우리는 그 국회에서 미래통합당들이 목리를 부릴 때 국무위원이 네.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언성을 높여가면서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으로 뭐 장관이 와서 우리 편 장관이 통합당 의원을 혼냅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네. 그런 모습과 그런 결기에 우리가 호응하는 거고 좋아하는 거지 마치 그것을 여성을 비하하고 남성 우월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혼낸 사람이 또 있는데 네. 이해찬 의원이 예전에 총리 때 그런 적 있었죠. 엄청 혼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 질문을 그거로 질문 그러신 분이 당신 있었죠. 나 뭐 고문하던 사람이지. 네. 그럴 수 있었죠.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글로 가나요? 네, 글로 갑니다. 자, 모든 남성들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성폭력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남성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성이나 뭐 모든 환경들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퍼센티지가 더 적겠지만 여성에서도 똑같이 남성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집단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분명히 아닌데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었던 거 왜 이라크나 뭐 이란이나 미국이 툭 하면 생물학적인 무기가 있을 거다. 저기 가면 생물학적인 무기로 공격을 하면 정말 대량 살상이 발생한다. 근데 생물학적인 무기를 갖고서 요즘에 테러를 가하는 집단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생물학적인 여성이다라는 이유로 모든 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러지 마십시오. 자, 여성이니까 당했다. 네. 여성이니까 뭘 해야 된다. 여성이니까 몇 %가 돼야 된다. 여성이니까 장관 자리를 줘야 된다. 여성이니까 상임위원장을 줘야 된다. 여성이니까 국회 부의장을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들은 과연 지금 시기에서 남성과 여성이
거의 동등한 사회적 기회가 주어지고 혹은 여성에게 좀 더 많은 특혜가 가고 있는 세상에서 과연 얼마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니까 더 특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에 동감할 수 있을 거냐. 네.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어제 상식을 갖고 있는 민주진보 진영의 모든 시민들은 추미애 장관을 보면서 저거지. 그래. 저렇게 해줬어야지 진작에. 아유 속 시원하다.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하죠. 저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그렇죠. 저 목리를 이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면서도 시원했던 건 분명히 있었거든요. 막 탄핵하겠다고 난리 쳤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부결됐습니다. 네, 했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제 김태흠 의원이 또 인증했죠. 소추 인증을. 네? 탄핵 소추를 했다. 아, 네. 그래서 탄핵 소추였다. 그래서 소추를 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자기 고백을 하셨는데 제 귀가 이상한 거겠죠? 아유, 제가 귀가 좀 자 이상한 그랬는데 그거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거. 예. 나는 수명자를 쓴다.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그 놀라운 패기. 네. 저는 정말 여장부란 표현도 사실은 좀 성적으로 약간 남성 중심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 정말 당찬 능력. 아니 그걸 공격이라고 가져간 게 너무 웃겼어요. 네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아무도 안 쓰는 표현이 아니냐. 네. 근데 당신이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저기에서 먼저 뭐 조언을 해가지고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어 하나로 엮으려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법전에 있다는 그렇죠. 법전에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네. 이렇게 말대꾸 한다고 또 뭐라 그러고. 그 최강욱 의원이 네. 법률 용어를 평상시에 좀 많이 써요. 예. 그 페북이나 이런 게 보면 네. 일상 언어에서 쓰지 않는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수명권자, 수명자 뭐 이런 것들을 최강욱 의원이 즐겨 쓰는 네. 워딩인가 봐요. 네. 그런데 추미애 장관도 사실 못지않게 그런 법률 용어 쓰거든요. 페북을 보면. 직업병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수명자의 이걸 가지고서 했더니 명자요?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계속 그 단어를 갖고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정말 공격도 못했다. 근데 정말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역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공격하고 정말 당찬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의원이나 장관들을 더 많이 실드치고 더 많이 호응해줘야 이제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면서 선제 공격이 차라리 최선의 방어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기존의 어떤 프레임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뭐 강하게 나가고 우리 쪽에서 아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거나 그러면 저거 아닌데 뭐 버릇이 없는데 그렇죠. 뭐 자질이 부족한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좀 강하게 나가는 그런 의원들이나 어떤 뭐 국무위원들이나 많을수록 우리가 또 그분들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네. 요새 좀 답답한 거 있잖아요. 네. 어떻게 여대 야소인데 여소야대 같다. 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 내가 강하게 나갈수록 인기가 올라가는구나. 네.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게 그렇죠. 이제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민주당의 176명의 국회의원분들하고 뭐 열린민주당의 3분, 그 다음에 무소속 1분 있으시죠. 이런 의원들이 이걸 보면서 내가 정말 옳은 결정을 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면 분명히 내 뒤에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뒤돌아봤더니 많은 민주시민들이 응원하고 호응해주는구나. 그래서 살짝 뒤돌아보면 지는 거라니까. 그냥 살짝 돌아봐도 계속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좀 심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능력 있는 국회의원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정말 큰 목소리 내고 옳은 목소리로 21대 국회를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먼저 가신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회찬 의원이나 또 박원순 시장이 원했던 그 일반 상식이 통하고 있는 그런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거다. 네.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본인이 근데 너무 독단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정의당처럼. 뭐 지금 한간에 오늘 탄핵 그 찬성한 표가 네. 109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네. 미래통합당이 103개인데 공교롭게 6개가 어디서 붙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안철수겠지 설마. 그죠? 국민의당 쪽 3개겠죠. 되겠죠? 네. 그리고 셋이면 뭐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독단에 빠질 수 분명히 있으니까 많이 소통하시고 그다음에 많은 소통을 통해서 내가 믿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쫄지 마시고 그 목소리를 내시면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응원할 거다. 네. 그 살짝 방향이 맞는지만 뒤돌아보시면서 목소리 내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내가 주장하는 바가 맞는지만 네네. 확인하시면서. 그렇죠.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되면 좀 강하게 나가셔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상대는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다. 목소리만 큰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보면. 근데 그 목소리를 맞대응을 처음 당해보니 할만하다. 해볼만 하더라. 얘네가 쫄더라. 상대가 너무 약했던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아니, 우리 쪽이 강했던 것 같아요. 상대가 네. 그렇게 약한 사람은 아닌데, 아,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큰 소리가 나왔을 때 항상 우리 쪽에서 겸손했던 부분이 더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모두들 뭐 누난 말이다. 형은 말이다. 이런 자세로 네. 좀 본인이 믿고 있는 가치들 여러 사람들과 대신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그 확신이 들었을 때 큰 목소리로 그냥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발제 준비했습니다. 네네네.